여러분,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는 누구일까요? 매일 방송에 나와 시장을 예측하는 스타들일까요? 아니면 트위터 한 줄로 주가를 흔드는 일론 머스크 같은 인물일까요? 진짜 거인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림자 속에 숨어서 그저 조용히 시장의 돈을 빨아들일 뿐이죠. 여기 35년 동안 단 한 해를 제외하고는 돈을 잃어본 적이 없는 남자가 있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그는 35% 수익을 냈습니다. 2022년 하락장, S&P 500이 19% 빠질 때 그는 12%를 벌었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던 2008년 금융위기 때조차 그의 손실은 고작 3%대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즈라엘 이지 잉글랜더. 현재 운용자산만 83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0조 원을 굴리는 밀레니엄 매니지먼트의 창립자입니다. 이지 잉글랜더의 투자 철학을 이해하려면 그가 태어난 뿌리를 봐야 합니다. 그는 1948년 브루클린에서 폴란드계 유대인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단순한 이민자가 아니었습니다. 홀로코스트로 가족을 모두 잃고 소련의 노동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었죠. 어린 이지에게 부모님이 물려준 건 막대한 유산이 아니라 언제든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극도의 위기감이었습니다. 수익을 내는 것보다 살아남는 것이 먼저다. 이 생존 본능은 훗날 밀레니엄 매니지먼트의 제1원칙이 됩니다. 그는 호등학교 때부터 주식 거래를 시작했고 대학 시절엔 뉴욕 증시거래소 객장에서 인턴으로 일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기업의 가치, 펀더멘털, 그런 건 교과서에나 있는 얘기다. 시장을 움직이는 건 수급과 정보의 비대칭이다. 그는 훗날 이렇게 회고합니다. 맹인들의 나라에서는 애꾸녁이 왕이다.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정보를 얻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세한 가격 차이를 발견하면 왕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에게도 뼈아픈 실패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 천재 트레이더 존 멀허렌과 함께 설립한 제이미 시큐리트가 내부자 거래 스캔들에 휘말리며 강제 해산된 사건입니다. 잉글랜더 본인은 무죄였지만 회사는 평판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이때 그는 결심합니다. 다시는 스타 플레이어 한 명에게 의존하지 않겠다.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렇게 1989년 단돈 3,500만 달러로 전설의 시작, 밀레니엄 매니지먼트가 탄생합니다. 밀레니엄 매니지먼트는 일반적인 펀드와 다릅니다. 이곳은 거대한 수익 공장입니다. 잉글랜더는 회사를 파드라고 불리는 수백 개의 독립적인 팀으로 쪼개놨습니다. 현재 약 330개 이상의 파드가 있는데 각 팀은 마치 별개의 회사처럼 움직입니다. A팀은 반도체 주식만 보고 B팀은 원자재만 봅니다. C팀은 채권 차익거래만 하죠. 서로 무슨 투자를 하는지 알 필요도 없고 회사의 전체적인 방향성 같은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너희 팀에게 할당된 돈으로 절대 수익을 가져와라. 이것만이 유일한 규칙입니다. 잉글랜더는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는 업계 최고의 트레이더를 데려오기 위해 수백억 원의 보너스를 뿌리고 경쟁사의 인재를 빼옵니다. 놀라운 건 이 모든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한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패스스루 모델인데요. 트레이더의 연봉, 사무실 월세, 심지어 밥까지 투자자가 내게 합니다. 투자자들은 불만일까요? 천만에요. 비용을 다 내고도 손에 쥐는 수익이 다른 곳보다 훨씬 안정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발 돈을 받아달라고 줄을 섭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철저한 분산입니다. 수백 개의 전략이 동시에 돌아가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폭락해도 채권팀이 돈을 벌고 기술주가 떨어져도 에너지팀이 돈을 벌어 손실을 메꿉니다. 이것이 바로 밀레니엄이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비결, 비상관 수익의 마법입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개인 투자자인 우리가 110조 원을 굴리는 거인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바로 잉글랜더의 살인적인 손절매 원칙입니다. 밀레니엄에는 어떤 스타 매니저도 예외 없이 지켜야 할 엄격한 룰이 있습니다. 첫째, 5% 룰. 만약 당신이 맡은 자금에서 5% 손실이 났다. 그 즉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절반으로 삭감됩니다. 물타기? 꿈도 꾸지 마십시오. 둘째, 7.5% 룰. 만약 손실이 7.5%에 도달했다. 당신은 바로 해고입니다.
책상을 치우고 나가야 합니다. 너무 가혹한가요? 매년 15에서 20%의 매니저가 이 룰에 걸려 회사에서 잘립니다. 하지만 잉글랜더는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인간은 틀릴 수 있다. 하지만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는 건 용서할 수 없다. 이 원칙의 위대함은 2008년에 증명되었습니다. S&P 500 지수가 38%나 폭락하고 수많은 헤지펀드가 파산할 때 밀레니엄의 시스템은 자동으로 작동했습니다. 손실이 나는 포드들의 자금을 강제로 회수하고 위험한 포지션을 기계적으로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남들이 반토막 날 때 밀레니엄은 고작 3.5% 손실로 방어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부터 다시 엄청난 수익을 냈죠.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계절을 한번 돌아보세요. 마이너스 5%일 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다가 마이너스 20%, 50%가 된 종목이 있지 않나요? 잉글랜더는 손실은 짧게, 기회는 길게라는 투자의 격언을 시스템으로 강제한 겁니다. 감정이 개입할 틈을 주지 마라. 이것이 거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1948년 한국 나이로 70대 후반이 훌쩍 넘은 이스라엘 잉글랜더. 은퇴할 생각은 없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농담을 던집니다. 난 갈 곳이 없어요. 내 아내는 나랑 점심이나 같이 먹으려고 결혼한 게 아니거든요. 첫째,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라. 시장의 방향을 맞추려 하지 말고 변동성에 대비하는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둘째, 분산하라. 한 종목, 한 가지 전략에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셋째, 무엇보다 기계적으로 손절하라. 5%가 어렵다면 여러분만의 기준을 세우십시오. 10%든 15%든 그 선을 넘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자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계좌를 지키는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아들로 태어나 잃지 않는 투자의 제국을 건설한 이스라엘 잉글랜더. 그의 성공 비결은 천재적인 머리가 아니라 자신의 본능조차 믿지 않았던 철저한 리스크 관리였습니다. 오늘 거인의 투자 노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노트에는 어떤 손절매 원칙이 적혀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